기능성 양잠 산물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양잠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에를 이용해서 어떻게 완벽한 기능성 식품에 그걸 만드느냐, 이거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양잠 산업을 그래서 양잠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에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동안 우리가 그냥 섭취했던 것은 번데기가 최고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단백 식품이라는 것을 번데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전환기를 맞아가지고 누에 고치가 이제 뭐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노령화되고 힘들고, 또 병이 발생이 돼서 누에고치까지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오령 때 1, 2, 3년 때 잘못해놓으면 오령 때 먹을 뽕 다 먹고 그냥 농병에 걸려서 다 쏟아져 가지고 농민들이 공든 만큼의 그 수익을 못 올리니까 허탈한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이제 이 누에를 먹는 산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이 이제 우리 지금 퇴직하신 유광선 박사나 이상풍 박사님들 그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제 건강 누에로 해서 누에 오령 3일 누에 이것이 이제 기능성으로 등록이 되고 식약청에 등록이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당뇨라든지 건강을 위한 그런 그 기초적인 그런 그 약재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되면서 기능성 양잠 산업이 쭉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령 3일 누에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육 기간이 짧아지고, 또 농민들이 또 손쉽게 누에 사육을 해서 소득을 그만큼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 농가에서는 오령 3일 건조 누에, 그 다음에 숙번대기, 누에 동청화초 이런 것을 많이 생산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누에 동청화초도 좀 뭐 잘 파시는 분은 잘 팝니다. 소규모로 이제 청양에 한 분은 뭐 상당한 고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오늘 교육 오신 윤성원 씨도 좀 잘 팔고 있고, 숙번대기는 제가 타도로 뭐 키로당 한 13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팔아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나방이를 순나방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농가에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능성 양잠 산업으로서 누에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해서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잠 산물이 우리 사람한테 엄청난 이득을 주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건강도 지켜주고, 또 당뇨병에 대한 그런 그 염려도 많이 덜어주고, 또 우리 남성들을 위한 정력이라고 할까요? 그 누에크라라는 원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소비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기회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만 앞으로 그런 일이 크게 없어진다면 우리 양잠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현재 주요 기능성 양잠 산물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하는 것이 오령 3일 건조 누에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조는 동결 건조나 열풍 건조로 해서 누에 분말을 만드는데, 이 누에 오령 3일에는 그 DNJ라는 이런 그 기능성이 이게 혈당 강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성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기 때문에 오령 3일 누에가 지금 현재로서는 꾸준히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건하고 동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건은 어떻게 하다 보면 분래가 좀 나서 조금 쌉니다. 동결 건조는 뭐 냄새도 없고 그 누에 형태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말을 해서 타정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환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는 공주양협하고 서산양협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 어떤 제품을 양잠 산물을 1차 가공해서 만들어서 현재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오령 3일 누에의 그 건강 기능 효과를 보면 이렇게 동결 건조했을 때
그 강화 효과라든지 이것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오룡3일 연푸른 건조, 그다음에 절식누에, 인공사료육, 탈피누에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을 했을 때 오룡3일 동결 건조가 가장 높은 혈당 강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사 먹으려면 동결 건조된 뇌를 사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섭취 방법은 타정 찍은 거는 1에 1g 정도를 이렇게 3회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이 우리 그 혈당을 상승하는 것을 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에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에 숯번데기가 있습니다. 이 숯번데기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번데기는 100% 중국산입니다. 국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산은 1kg에 10만 원 정도로 합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숯번데기는 뭐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숯번데기만 골라서 팔면 그 정도의 지금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숯번데기가 비싸냐면 글쎄 남성들이 가장 그 강조하는 것이 그놈의 정력, 이 정력제의 아주 근원이 이 숯번데기입니다. 그래서 그 르에그라라는 그 제품도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 근화제약에서 상표권만 갖고 있고 그쪽에서 손을 놓았습니다만, 이 동의보감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이 원자마라고 그래서 누에 나방이의 그 순나방이가 그 상당히 그런 쪽에 그 효과를 있는 것을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에 사육을 해봐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잠종을 제조하기 때문에 누에 그 나방이를 만들어서 그 F1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짝짓기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누에 나방이는 암놈 순놈이 보이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붙어버려요. 이거는 뭐 순간적으로 붙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떼어놓지 않는 이상. 이 숯번데기가 그만큼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우리 국산은 상당히 비싸서 우리 어지간한 소비자들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저희들은 이쪽에서 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부 하지만 전체적인 그 비율이 대개 보면 암번데기는 크고 숯번데기는 적은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암번데기가 또 적은 게 있어요. 그 하다 보면. 그래서 농가에서 그냥 그 크기로 구분할 때는 한 80% 정도가 암수 구분이 되지만 100% 암수 구분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는 것은 또 소비자들이 또 100% 신뢰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무늬가 있는 번데기를 해서 누에 무늬가 있는 것은 암놈, 없는 것은 순놈, 이런 식으로 또 이 감별을 해서 누에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사육을 해가지고 번데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암수 감별이 되는 그런 쪽의 품종도 지금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게 지금 사진이라 이게 좀 클릭이 안 되는데, 이쪽은 거의 전문가 수준에서 암수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번데기가 큰 거는 암놈, 조그만 건 순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만 80% 정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성문이 누에 품종이라 해서 여자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뻐 보이려고 화장해서 누에도 그 눈 있는 데에 무늬가 있으면 화장한 누에라고 해서 암놈, 그냥 순놈은 빛나리를 민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머리가 없는 사람이 세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순놈이 깨끗합니다. 누에도. 그래서 이런 품종을 저희들이 갖고 농가에서 원할 때는 이 품종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나방의 동의보감 보면 양사를 강하게 하고 뭐 이런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순나방 추출물에 다녀온 걸과 남성 호르몬을 33% 증가시켜주고 정자수를 41% 증가시키며 지구력을 6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월드컵 해서 한국에서 2002 월드컵 할 때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이쪽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 동충하초입니다. 이제 기능성을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뇌 동충하초. 뇌 동충하초란 아까 우리 윤성원 씨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벌레 충자입니다. 그래서 동충하초를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면 진짜 우리가 어차피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충하초는 여러분들이 좀 드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 기능 개선하고 이런 면역력 증가, 항산화, 항피로, 항스트레스 이런 쪽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이 동충하초는 이게 부르는 가격이 티벳 동충하초는 뭐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그림의 떡이고 저희들은 이제 뇌 동충하초 그래서 그 눈꽃 동충하초를 이제 뇌에다 사육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오령 기잠됐을 때 10에서 24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동충하초를 해주는데 8시간마다 분무를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는 감염된 번데기 된 후 한 10일경에 죽어서 딱딱하게 경화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물에다 담궜다가 꺼내가지고 쭉 안치를 하면 그때부터 동충하초 종균이 자라서 한 15일 정도 자라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3cm 정도로 되면 이걸 수확을 해서 동결 건조해가지고 믹서에다 갈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탕을 내려서 드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김치 담을 때도 동충하초를 조금 넣으면 김치가 물르질 않아요. 사각사각합니다. 동충하초는 된장을 끓일 때든지 어디 할 때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그래서 종균 배양은 우리가 일일이 농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한 것을 저희가 아까 했듯이 1리터에 2만 원씩 구입해다 주면 여러분들은 뿌려서 수확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D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성 양잠산물이라는 것은 OD, 동충하초, 건조뇌 이것을 기능성 양잠산물이라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소비자들한테 접근해가면서 우리 양잠농가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양잠산물입니다. 그래서 양잠산업 발전 방안은 이제 계속 지금 여러모로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축산에 항생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뇌를 그런 항생제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사료라든지 또 아니면 파충류 사료 이런 쪽으로 자꾸 변화를 좀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소비를 점차 늘려나가서 우리 양잠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키우려면 뽕밭이 있어야 되겠고 잠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뽕밭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기계화가 용이한 평야지가 좋겠지만 아무리 평야지라도 가장 민감한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민감합니다. 특히 이 농약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속된 말로 1km 후방에서 누가 약을 뿌려서 냄새가 날라와도 그냥 뇌가 그 자리에서 막 토하면서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일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변이 자꾸 지금 이제 불량해지고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 저희 뽕밭이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 저쪽에 큰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거기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한 최소한 1, 2m 뽕나무는 쪄먹이질 않아요. 그때 한번 순간적으로 좀 먹였는데 갑자기 뇌가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담배밭이라든지 이런 곳이 특히 과수, 인삼, 고추 이 주변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결국은 인삼, 고추, 과수가 왜 피해야 되느냐? 농약을 최소한 10번 이상 뿌리는 작물이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도저히 자목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량증대 완전 경운기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2줄
뽕밭을 하되 넓게 최소한 2m 50 지금 180 정도보다 넓게 기존에 현재는 180이었는데 최소한 2.5m 정도는 넓게 심어야만이 기계화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1300주 정도 심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양 5상자, 3상자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령 3일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실이나 뽕밭 조건이 가장 깨끗한 지역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은 뽕밭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노동력 효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뽕밭이나 잠실이나 인삼, 고추 이런 쪽이 없는 곳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자꾸 어필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수원 보호지역에서도 사육 가능하고 잠실 실축이 가능한 것이 이 잠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고 뭐해도 주변에 고추밭이 있고 과수원이 있으면 잠업 적지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신규로 조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러한 조건을 좀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또 의심 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출장을 나가서 한번 적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에 알깨기는 이제 부화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3년까지 키워서 내려보내고 또 전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부화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냥 교재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화할 때는 온도, 습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누에 사육할 때도 30도 이상 고온이 되면 거의 다 병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실이 조건이 시원한 곳, 선선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누에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에병도 건강한 누에에서 좋은 품질의 이 가루가 나옵니다. 병에 걸린 것은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누에는 1, 2, 3년 때는 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누에병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저 먹을 거 다 먹고 우리 사람 고생시킬 거 다 시켜놓고 그냥 나자빠지는 게 누에병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령 3일까지 이 키울 때는 병에 대한 그 저항성이 금방 나타나질 않지만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동충하초나 번데기로 가실 분들은 진짜 세심한 배려를 해야만이 건강하게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누에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억을 들여서 인공사료 사육장을 저도 감압장치라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올해 그 메리스 환자분들 때문에 각 병원마다 감압시설 이것이 많이 여러분들도 언론에도 기회를 좀 익었을 겁니다. 그런 시설을 저희 사육장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균의 침투를 애초 처음부터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건전한 누에를 우리 농가들한테 나눠주려고 2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그동안 저희가 10년 동안 인공사료를 해서 노하우를 더 축적시켜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건강한 누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병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청결입니다. 이 청결을 해야만이 누에병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청결과 양질의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는 뽕나무를 잘 키워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채소, 건강한 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사람이 병에 안 걸립니다. 열악한 환경에 큰다든지 병에 걸린 그런 오염된 그런 것을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도 병이 걸리듯이 누에 뽕잎이 가장 청결해야만이 누에도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뽕밭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만이 건강한 누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동안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오령 3일 누에로 많이 이제 우리 누에 사육을 가다 보니까 병에 대한 것이 상당히 등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병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우리 생산자들이 병에 대한 인식을 좀 잘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누에실을 만들기 때문에
전령을 사육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만 한순간에 이 방심만 해도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청화초가 됐든 아니면 번데기, 숯번데기라든지 암번데기를 생산하실 농가들은 처음부터 세심하게 누에를 사육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에병의 특성 및 대응 방안에 보면 이 누에는 병에 대한 면역기구가 잘 발달되지 못하고요. 수명이 짧아요. 얘가 일생이 30일밖에 안 됩니다. 개미누에서 알에서 부화돼서 다시 번데기로 환생할 때까지 한 30일 정도면 얘들의 한 사이클을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최소한 이제 요즘 장수 시대라 이제 한 뭐 평균적인 나이라 여자들이 뭐 한 80세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남자들도 이제 80대 이제 거의 가깝게 생명을 연장하는데 얘들은 만 30일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진전도도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병에 대한 것이 이 사람의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병에 대한 진전도가 상당히 늦게 나타나지만 이 누에는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오령 때 농병이 걸려버리면 그냥 뭐 퉁퉁퉁 부어서 그냥 누에가 다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뽕나무도 사전에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하듯이 이 누에도 잠실이라든지 이 뽕밭에 철저하게 예방 위주의 약재를 살포해야 되고요. 잠실은 물 세척이라든지 알코올로 세척을 해서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이 누에가 1년에 2번을 키웁니다. 봄하고 가을 누에. 그래서 봄은 5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한 10일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가을 누에는 8월 20일부터 시작하면 9월 10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이제 가을 누에를 봄 누에를 키우셨다가 이제 잠실 잠구류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되면 덥고 이제 봄 누에를 키우고 나면 이제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져요. 조금 이따 치우지, 조금 이따 치우지. 새벽에 시원할 때 치우지 하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가을 누에 출 때까지 누에 이 잠실을 이 잠구류 같은 게 잠실 불순물을 그러니까 누에 똥이라든지 뽕나무를 치우질 못해서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름에 온습도 높아지죠. 그러면 거기에 병원균이 많이 이렇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누에 키우고서는 바로 잠실 잠구류 청소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만 그런 것만 조금만 세심한 거에 약간의 신경만 쓰시면 될 것을 뒤로 미뤄서 어떤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누에 키우고는 바로 잠실 청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봄누에를 키우고 나서 이제 농가들을 가보면 그냥 그대로 잠실 잠구류가 그냥 그대로 잠실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자가노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고 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만약에 누에를 사육을 하시면 잠실 잠구류 청소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만이 사전에 예방을 위한 병원 차단하는 근원적으로 병원처가 누에에 접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잠실 잠구류 소독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에를 잘 사육하시고 누에를 잠실 잠구류를 청소하고 또 사육 전에는 일주일 전부터는 또 잠실에 사전에 가서 뭐 물세척이라든지 알코올 소독 같은 경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롤칼키나 양자 마라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잠실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에 사육 중에도 상당히 우리가 사람이 몸이 청결을 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분들은 누에 사육 기간에는 이웃집에서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푸는 것까지 좀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외부 환경에 상당히 민감한 것이 누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에는 1km 후방이나 이런 쪽에서 약을 뿌렸을 때 그 바람에 날려서 그 냄새가 이쪽 잠실 쪽으로 오면 그냥 그 즉시 그 누에를 자기가 먹었던 걸 막 토해냅니다. 그만큼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잘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여러분들의 관리를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육 중에도 되도록이면 화장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에 잠실에 들어갈 때는 뭐 향수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뿌리는 분들, 그리고 또 외부 사람을 쓰다 보면
그래도 시골에 일 갈 때는 그래도 이쁘게 치장하고 일을 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누에 사용하실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세수만 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화장 같은 그런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에병은 전염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왜 빠르냐?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누에 일생은 불과 30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병원균은 어떻게 됐든 간에 침투를 해서 이놈을 죽여야 자기가 이득을 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전염이 돼서 그만큼 빨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누에는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 상자가 2만 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5령 3일 누에까지 사육을 할 때 평균적으로 300평 기준으로 하면 5상자를 키운다면 10만 마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 1, 2령 때는 10만 마리가 별로 차지를 안 해요. 근데 4령, 5령 되면 10만 마리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 됩니다. 잠실에 그냥 옛날 마냥 그 충청도 사투리로 실경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런 이 차단, 이 단글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잠실에다 1단육으로 바닥에다가 완결을 깔고 그 위에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바로 누에 사육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노동력은 많이 절감을 됩니다만 거기에 쭉 쌓입니다. 쌓이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열도 나고 또 누에가 오줌을 많이 배출을 해요. 습을. 그것이 이제 자꾸 환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 또 밑에서 이제 곰팡이하고 탕이 납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잠실도 측창이나 이 문을 많이 만들어서 이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잠실 이제 신축 관계도 나오지만 그때 위에 환풍기 같은 것도 달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으로 이런 사육을 해야만이 환기라든지 뽕나무나 누에도 다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잠실 신축을 하려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병에 안 걸리기 위한 그런 일편적인 단편적인 최소한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누에가 사육이 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병에 걸리면 얘가 온 바닥을 막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구 전염이 되는 게 있고 경피 전염. 그래서 이 뽕잎에다가 배설물을 쌓아놓으면 그것을 뽕잎을 딴 뇌가 건강한 뇌가 먹었을 때 전염이 돼서 바로 발병이 돼가지고 뇌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뭐 많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만 마리가 함께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전염 속도도 빠르고 그런 식으로 병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에는 N회 때는 잘 나타나질 않아요. 1, 2, 3령 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4령, 5령 때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쏟아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어렵고 힘들게 다 해놓고 죽어나가는 것이 누에입니다. 그래서 1, 2, 3령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1, 2, 3령 그 사육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만큼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 2, 3령을 여기서 저희 사업장에서 10원은 더 이상 돈 안 받습니다. 그냥 잠종 때 그대로 받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누에를 키우실 분들은 그래도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 2령 때 잘 키워야만이 4, 5령 때도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령 때는 저희들이 이제 걸려주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사료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누에병의 종류에는 곰팡이에 의한 흰구든병, 노란구든병, 파란구든병, 검은구든병, 누룩곰팡이병 보면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봄누에 때는 노란구든병이, 가을누에 때는 파란구든병 이런 것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의한 졸도병, 폐혈증, 세균성 소화기병 이런 것이 있고 바이러스의 고름병, 중장형 다각증병, 바이러스 물음병, 농액병,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 의한 자나리병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병이 이렇게 많지만 농가들에서 생각하는 병은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냥 농민들이 가장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고름병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농병이거든요. 완전히 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냥 막 농이 막 쏟아집니다. 이제 이따가 저희들이 이제 잠실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 이제 품종을 육성하는 지적 시험하는 잠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 보시면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놓고 사육을 하는데 지금 현재 C라는 품종이 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병이 딴 거는 안 걸리는데 C라는 품종이 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품종은 자연히 도태되는 품종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태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잠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균은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피부를 통한 경피 전염, 입을 통한 경구 전염, 입구자입니다. 이게 한자를 쓰면 그래서 입을 통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알을 통한 경란 전염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알을 사전에 엄마가 알을 낳은 엄마를 저희들이 병독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낳은 알이 조금이라도 병원균에 감염이 되면 저희들이 무조건 다 폐기 처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피 전염, 그러니까는 그 잡란에 의한 경남 전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도가 높았을 때, 습도가 높을 때는 뇌의 피부를 뚫고 몸 안으로 침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이 돼서 뇌에 치명적인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이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뇌 사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에똥은 병에 안 걸릴 누에똥은 뭐 얼마든지 뽕밭에 넣으셔도 되는데 병에 걸린 똥은 뽕밭에 넣지 마시고 이런 채소밭 이런 쪽에 넣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누에똥이 거름이 상당히 좋아요. 배추라든지 이런 거 잘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나지 않은 것은 우리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에똥도 사람 몸에 좋습니다. 똥을 먹는 것이 유일한 똥을 먹는 것이 누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도, 습도,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주의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구 전염이라는 것은 뭐 폐혈병을 제외한 뭐 절도, 세균병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뇌에는 크게 잘 요즘은 많이 이런 게 없어져서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야외 곤충이 우리가 이제 뽕밭에도 소독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 상처에 대해서 뭐 이것은 어지간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따 한번 여러분들 누에를 한번 찢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만큼 표피가 질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상처는 잘 나타나질 않으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 좋게 교재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경란 전염, 알로 전염되는 이 미립자병은 이게 걸리면 누에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모아 검사를 누에난 암나방을 전부 수거를 해서 건조를 한 다음에 마쇠를 해가지고 원심 분리시켜서 전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난 알은 무조건 다 폐기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곰팡이병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감염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다 이렇게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이는 즉시 없애주시고요. 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간혹 가을에가 이런 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습이 많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노란 저거는 흰색이라서 흰구등병, 요거는 이제 노란색이라고 그래서 노란구등병. 그 곰팡이의 형태에 따라서 파란구등병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고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는 것이 검은구등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은 간혹 뭐 이렇게 피해 증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기만 잘 해주면 이런 병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균에 의한 병, 이제 뭐 졸두병이라 그래서 이제 졸도라는 것은 기절한다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가 퍼렇게 이게 지금 화면으로 커서가 안다는데 이 머리 쪽에 이런 누구한테 얻어 맞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납니다. 뭐 이제 폐혈증도 뭐 쭉 해서 이런데 크게 이런 것은 이 전자현미경으로 피부를 해서 지방 조직을 봐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고름병은 농병이 퉁퉁 어제도 보면 알겠지만 마디가 퉁퉁 붑니다. 이따 한번 현장에 가서 이게 부dun병이라는 것, 고름병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분해를 해야만이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뭐 학술적으로만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쉬팔이라는 것은 이제 야생 팔이죠. 그래서 지금 잠실마다 전부 방충망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잠실할 때는 모기장망을 그 하우스에다 밑에 그 환기구에 쪽에 옆 가리막에는 이 모기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실 이런 출입문하고 창문에는 쉬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충망을 설치하고 보이는 대로 파리채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디에 많으냐면 축사 주변에 이런 쉬파리가 많기 때문에 이 축사 주변은 잠실 신축 적지로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똥 냄새라든지 이것이 뇌에 상당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잠실은 신축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담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우리 충청도에 담배를 재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청양 쪽에는 뭐 담배를 워낙 산간 지역이니까 담배를 많이 하는데 이 담배밭하고도 최소한 2km는 떨어져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병 예방 방법은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소독에 의한 방법인데 우리가 소독은 일광 소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구류 같은 경우는 햇빛에다 이렇게 말리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끓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전기에 의한 방법도 어렵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뭐 이런 시험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시설을 해놓아서 하지만 농가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실 잠구류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주시고 문을 확딱 열어놓아서 환기가 잘 되게끔 그리고 혹시 그 뇌에 사용한 그 도구 같은 경우는 날 좋을 때 바깥에다 이렇게 햇볕에다 널어놓으면 그것이 철저한 1차적인 그 예방 효과의 그 소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뭐 크로칼키 이런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락스 같은 거를 이렇게 희석을 하셔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뇌 번데기까지 뇌 구체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 이런 그 잠구류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5령3일의 뇌를 잡아서 이 건조시키는 그런 농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들이 필요로 한 뇌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잠구류를 소독하고 햇빛에 말립니다. 그래서 번데기나 동충하초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 같은 것을 구입하고 하시고자 할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처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양해업에서 이런 것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선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잠구류 세척은 물로 세척을 좀 해주시고요. 이 알코올이라든지 금방 우리가 화학적으로 해서 한 크로칼키나 이런 락스 같은 거로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잠실잠구류 들어갈 때는 손소독 그리고 밑에 발판을 만들어서 신발도 소독하고 잠실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발판을 다 준비를 해 놨어요. 자, 이제 병은 그런 쪽으로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